네,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해서 소품이 무서운 무기로 돌변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냄비 튀긴 용기와 그리고 빨대 같은 이런 다양한 용기들 꼼꼼히 실험해봤습니다. 날카로운 생활 소품들에 찔리고 베이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었죠. 생각지도 못했던 소품들이 흉기가 돼 일어나는 생활 속 위기 촉발의 상황들 365 SOS. 얼마 전 아찔한 사고를 경험했다는 박정환 주부. 안녕하세요. 평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빨대 때문에 큰일을 당할 뻔했답니다. 평소에 빨대를 위험한 거라고 생각은 안 했었기 때문에 그날도 뭐 여느 때처럼 빨대 가지고 놀아라 하고는 저는 화장실로 갔죠. 근데 그날 하나 가지고 둘이 놀다가 이 주은이 쪽으로 빨대가 확 쏠린 거예요. 그러면서 눈 쪽으로 이렇게 살짝 부딪혔는데 빨대를 가지고 놀던 쌍둥이 자매 언니가 빨대를 뺏어가자 다시 자신의 쪽으로 빨대를 당기면서 사고가 난 건데요. 빨대의 날카로운 면이 아이의 눈을 찌른 겁니다. 맞아. 뚜껑 뾰족하죠. 까만 눈동자 위로 상처가 두 개가 이렇게 확 파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정말 너무 놀랬었죠. 정말 너무 하마터면 설배기 아이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뻔했는데요.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 치료를 받고 현재는 건강한 눈을 회복했답니다. 숟가락이나 뭐 포크처럼 이렇게 뾰족하거나 딱딱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랑말랑하고 저것다 폈다 저것다 폈다 애들도 좋아하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었죠. 평소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칼이나 포크와 같이 빨대도 그의 건강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날카로운 빨대의 위력 어느 정도인지 실험해봤습니다. 틀린다. 먼저 공기가 둥둥 선 빨대가 닿자마자 터져버립니다. 비교적 단단한 사과에도 꽂힐 수 있을까요? 네, 사과에도 단번에 꽂히는데요. 그렇다면 두꺼운 수박 껍질은 뚫을 수 있을까요? 어머, 뚫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의 날카로운 정말 놀랍습니다. 애기들은 빨대를 사용하다가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입 안쪽을 손상을 입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많이 읽는 동화책. 이 동화책이 아이들 손가락 베임 사고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는데요. 주로 책장을 넘기다 발생을 합니다. 동화책은 다른 책들에 비해 표기가 단단하고 책장이 두껍고 얇습니다. 저도 그래봤자 종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 지금부터 눈을 동그랗게 떠주세요. 부드러운 생물들은 아주 가볍게 잘라내고요. 그 다음 바나나도 쉽게 잘라내는가 싶더니 아예 꽉쪽에서 마치 채 썰듯이 썰어냅니다. 정말 놀랍죠. 이번엔 단단한 사과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과연 잘릴까요? 달려. 네. 역시 사과도 잘립니다. 사과가 잘라줘요. 정말 굉장한데요. 살갗이 연약한 아이들의 되었을 경우를 생각하니 정말 아찔합니다. 어른도인데요, 어른도. 집에서 일어나기 쉬운 사고 중 하나가 통조림 따다 손을 베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다치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주부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배임 사고를 당했거나 위험을 느껴봤을 원터치 캔. 너무 어긋나죠. 왜 이렇게 캔의 베이는 사고가 발생하는 걸까요? 원인은 뚜껑을 따는 순간입니다. 캔 뚜껑은 반 정도 열리면 쉽게 열려 속도가 붙지만 그 부분에서 한 번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무리하게 힘을 주어 따게 되면 빠르게 벗겨지기 때문에 아참 순간 얼굴을 붙이거나 캔을 들고 있던 손이 베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알루미늄 캔 뚜껑, 어쩌면 칼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이거 진짜. 버드와 캔 뚜껑으로 각각 사과를 잘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린 단면을 비교해보면 화도로 자른 사과의 표면에 비해 캔 뚜껑으로 자른 사과의 표면이 훨씬 거칠고 울퉁불퉁합니다. 다도보다는 알루미늄 캔을 빈 경우가 훨씬 더 상처가 깊고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알루미늄 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힘을 많이 줘서 따기 때문에 상처도 훨씬 깊게 나고 상처의 모양도 곡면을 이루기 때문에 이 혈관이라든지 신경, 인대 손상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식품 원터치 캔 위의 사례는 해가 지날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유형을 살펴보면 참치캔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터치캔은 굉장히 이렇게 힘을 주어서 열어야 되며 또 그 과정에서 날카로운 원터치캔 모서리에 소비자들이 손이나 손목 등을 다치고 있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알루미늄 병뚜껑. 병뚜껑을 열다가 손을 대기도 하지만 바닥에 있는 병뚜껑을 닫았을 경우 더욱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 병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바닥에 떨어진 병뚜껑은 얼마나 위험할지 비교 실험해봤습니다. 서로 다른 병뚜껑을 고정해놓고 물풍선을 떨어뜨려 봤는데요. 철로 된 병뚜껑 위에 떨어진 물풍선은 계속 무게가 실리지만 터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알루미늄 병뚜껑 쪽의 물풍선은 떨어지는 동시에 나갑니다. 이렇듯 병뚜껑을 밟게 되면 체중이 실려 살깃스키 되어 훨씬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뚜껑이라든지 병가게 이런 것으로 발바닥에 상처를 입게 되면 발바닥에 상지하고 있는 세균들 때문에 대략 한 50% 정도에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생활 속 질린 개인 사고 예방은 작은 실천으로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아이들에게 음료를 줄 때는 발대 대신 컵을 따라주고요. 책장에 날카로운 동화책은 책장에 가장자리를 테이프해 뭉뚝하게 만들어 책장을 넘길 때 베이지 않게 해줍니다. 원터치 캔을 딸 때는 캔을 잡고 있는 손이 캔 위로 오지 않게 최대한 아래쪽을 잡도록 하고요. 알루미늄 병 뚜껑을 딸 땐 손수건을 뚜껑 위에 올려서 따주고 뚜껑은 바로 주시통에 버려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날카로운 생활 속 소품들 조심하지 않으면 크게 되어 여러분에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성우 문정호 씨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장홍 아나운서가 준비했는데요. 나는 한국사람과 결혼했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요, 페루의